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거절의 말을 삼키고 또 삼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착용하고 있는 가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의 가면,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의 가면입니다. 그런데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그 가면 뒤에는 우리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우리는 진짜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요.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의 미덕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려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과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짓는 미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가 조금씩 다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특히 타인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가면을 너무 오래 쓴 나머지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는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인정받는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서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특정한 모습을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법을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점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죠. 누군가가 어디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답합니다. 어디든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요. 무엇을 먹고 싶으냐고 물으면 우리는 또 말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해요. 이런 대답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안에 진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만족시키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우리가 거부하고 억압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것들, 감추고 싶었던 것들,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모든 특성들이죠.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의 그림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분노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억눌린 분노가 쌓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할 때, 내 시간과 에너지가 끝없이 요구될 때 우리 안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전혀 화나지 아래 않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수동공격적인 행동으로, 만성피로로, 원인 모를 두통으로,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폭발로 나타나죠. 둘째는 이기심입니다.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깊은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킵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잃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야 나도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은 나 자신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가치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는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해. 쓸모 있어야 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깊은 알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부모의 감정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엄마가 슬퍼하면 아이는 엄마를 웃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빠가 화를 내면 아이는 착하게 굴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관리하는 것에 더 익숙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면 부모가 더 불안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의 문화적 맥락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조화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치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죠.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말 관계를 지켜줄까요? 역설적이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진실성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상대방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진짜 자신을 숨겨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독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이 고독을 잘 압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가면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얘라고 말할 때 정말 얘라고 느끼는지 물어보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정말 기꺼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기 두려워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특정한 사람과 만난 후에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나요?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이런 신호들은 당신의 진짜 자아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배운 감정들을요. 화가 난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시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실망했다면 그것도 인정하세요. 슬프다면, 질투가 난다면, 두렵다면 이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화를 느끼면서도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아니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부탁받은 일을 거절해보세요. 이것은 처음에 매우 어려울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겁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를 낼까봐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속에 우리가 찾는 보물이 숨어 있다고요. 거절의 두려움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의 진짜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에만 집중해 왔다면 당신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답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세요. 정말로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융의 심리학에는 진정한 자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자아 가면을 쓴 자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고유한 존재 말이죠. 개성화의 과정은 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는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동안 해오던 패턴을 바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거절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불편할 겁니다. 당신의 죄책감이 올라올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이것도 성장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왜 이번에는 거절하기 어려웠을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안내할 겁니다. 6번째 단계는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관찰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거절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는지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당신이 이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죠. 통합이란 우리가 거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자기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들에 지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하지만 통합된 그림자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억압한 분노는 실제로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이기심은 실제로 자기 돌봄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의 필요도 충족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이죠.
당신이 숨겼던 자기 가치는 당신이 외부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믿어온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 빛과 어둠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만을 추구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오직 선함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오직 강함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힘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통합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겁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죠. 하지만 진짜 자신을 살 때 그 에너지는 해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둘째로 당신의 관계가 변할 겁니다. 어떤 관계들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착한 사람 역할을 할 때만 당신을 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이죠. 이것은 슬픈 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한 일입니다. 그들은 진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관계들은 더 깊어질 겁니다. 진정성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연결이 생깁니다. 셋째로 당신은 자유를 느낄 겁니다. 승인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거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요. 당신은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넷째로 당신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겁니다. 의무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의 기쁨을요.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이 정말 돕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의 기쁨 말이죠. 이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이해라는 것을 알 때의 평화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온 관대한 말이죠.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개성화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진짜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많은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개성화의 부름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 연기하고 진짜 너 자신이 되어라.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고 네 자신의 삶을 살아라.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드는 것은 때로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의 기대 사회에 시선 성공의 압박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더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진정 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산 삶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슬픈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융 자신도 말년까지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완벽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목적인 여정 말이죠.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때때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 겁니다. 여전히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가면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면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보여줄 것인가를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가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이 바로 당신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함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는 것을 포기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을 그만둘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융이 발견한 심리학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의 지혜와도 통합니다. 노자는 말했죠. 억지로 하려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라. 무위이화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요.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더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에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민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존재이고,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고, 우리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이죠.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편적인 패턴들, 원형들이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시대에서 사람들은 영웅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평범한 세상을 떠나 모험을 하고 시련을 겪고 변화하여 돌아오는 이야기 말이죠. 당신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세상 가면을 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산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들도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허락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당신이 용기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힘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는 리더십 말이죠.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했고 조화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개인으로서 존재하면서도 공동체의 일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개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짜 조화 표면적인 평화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각자가 자기 자신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각자가 자신의 진실을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면을 벗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입니다. 당신은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가 어떤 것인지 모델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처음에는 말이죠. 당신은 저항을 만날 겁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그들은 당신이 냉정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먼저 안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고갈되고 지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주는 도움은 진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만 진정한 관대함,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요. 자기 인식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른다면 당신은 무의식의 패턴에 지배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기 시작하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인식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은 너무나 깊고 넓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가면을 벗었을 때,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제쳐두었을 때,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조건부 사랑을 배웠더라도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생 가면을 썼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벗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잃었더라도 이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가면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실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진실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끝내는 것,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을 그만두는 것,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런 결정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융은 다르게 말할 겁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라고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너무 지쳤을 때까지, 이미 관계가 다 무너졌을 때까지, 이미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잃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진실을 말하세요. 오늘 하나의 거절을 연습하세요. 오늘 당신 자신에게 하나의 친절을 베푸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지지가 필요할 겁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오랜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우리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융은 또한 자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모든 개성화의 여정은 이 자기를 향해 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자기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기와 연결될 때 우리는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가치를 느낍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당신이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인정하세요. 화가 났다면, 슬프다면, 지쳤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둘째 작은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오늘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남들에게 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당신도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실수를 할 겁니다. 여전히 때로는 가면을 쓸 겁니다. 여전히 때로는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깊은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상처조차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강함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자기 배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면을 벗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가면 아래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달린 선택입니다. 당신이 죽음의 순간에 돌아볼 때 후회 없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나는 나 자신이었다고 말이죠. 세상은 이미 충분히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한 명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용기 있게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가면을 벗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세상에서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당신은 이미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본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비록 가끔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을 인도하는 내면의 지혜가 있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당신의 가장 깊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타날 겁니다. 진정성은 진정성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용감해질 때 다른 용감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당신이 진실할 때 다른 진실한 사람들과 연결될 겁니다.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융 자신도 평생 자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걸쳐 탐구할 가치가 있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 자체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일 겁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나는 진짜 나를 숨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하나의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감정을 더 정직하게 인정하겠다. 오늘부터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하겠다. 오늘부터 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는 연습을 하겠다. 이런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전했다가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여정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근 많은 환자들이 중년이나 노년에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한국의 지혜도 이것을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마세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진짜 자아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뒤에서 역할 뒤에서 기대 뒤에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을 들으세요. 그것은 조용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목소리입니다. 단지 다른 소음들에 묻혀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소음들을 잠재우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 요구, 완벽함의 압박,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고요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 자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선택할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으면 사회가 당신을 위해 정의할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삶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완벽한 사본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진정한 원본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융근 개성화를 영혼의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은 온전함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통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심리적 고통, 많은 정서적 문제들이 실제로는 억압된 자기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아파합니다. 그것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분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당신이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메시지 말이죠.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메신저로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라고,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제 그만 작은 삶에 만족하지 말고, 당신의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이죠.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성취해야만, 무엇을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평화로 이끌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융 자신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했고, 자신의 상처를 직면했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당신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을 신뢰하세요. 그 힘을 따라가세요.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깊은 숨을 쉬세요.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안도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각의 시작, 변화의 시작,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가면 없이도, 역할 없이도,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인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볼 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나는 용기 있게 사랑했다. 나는 온전히 나였다고 말이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을 벗으세요. 진짜 당신을 만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